종분할은 여러 세대에 걸쳐 유전자 변이가 누적되면서 하나의 생물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누어지는 자연스러운 진화의 과정을 말합니다. 유전자 변화는 그라데이션처럼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엔 종을 구분짓는 것이 모호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르면 교배가 불가능한 종분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점진적인 종분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버들솔새가 있습니다. 원래 네팔에서 시가던 버들솔새는 히말라야 산맥을 경계로 한 무리는 동북쪽, 한 무리는 서북쪽에 고리 형태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만 년 후 두 무리의 버들솔새는 시베리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외몸이 짝짓기 울음소리가 상이하게 변하여 교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주변 인접지역 간의 버들솔새들끼리는 유전적 차이가 크지 않아 교배가 가능합니다. 학자들은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수많은 고인류 종들을 분류하고 있지만 사실 종을 구분짓는 것은 매우 모호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종분류는 인간의 인위적인 잣대로 생물의 연속적 스펙트럼을 대략적으로 구분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호모 에렉투스와 하이델베르크인으로 정의할 것인지, 네안데르탈인과 초기 현생 인류를 다른 종으로 구분하는 것이 옳은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우리와 비교해 생김새가 다르고 유전적 차이가 있었지만 그 차이는 1% 이하이며 서로 교배가 가능했습니다. 참고로 인간과 침팬지 사이의 유전적 차이는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 정도이며 세계 각국 인간 개개인의 유전적 차이는 겨우 0.1% 이내입니다. 이는 30억 개 전체 염기쌍 중 3,000개 이내 25,000개 단백질 코딩 유전자 중 겨우 25개 이내의 작은 차이로 개개인의 다양한 특징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 속도를 기반으로 한 유전자 분자시계에 따르면 약 600만 년 전 침팬지와 인간종이 서로 분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60만 년 전쯤 아프리카 하이델베르크 일부 그룹이 유럽과 아시아로 이주하면서 네안데르탈 데니소바의 공통 조상과 아프리카 현생 인류의 조상이 서로 갈라졌습니다. 이후 각 대륙의 하이델베르크에는 대략 40만 년 전부터 유럽의 네안데르탈인, 아시아의 데니소바인, 아프리카의 해부학적 현생 인류로 각각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 간의 유전자 교환 양상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두 종 간의 교배는 가능했으나 불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완전한 종 분화는 아니었으나 종 분화 단계로 진행 중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겨우 20만 년 전까지도 하이델베르크인,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호모 플로렌시에시스, 호모 루조네시스, 그리고 초기 현생 인류까지 서로 뚜렷한 외형적 차이를 보이는 최소 6종 이상의 고인류종들이 동시대에 생존했습니다. 이들 고인류의 분화 속도와 변화 양상을 근거로 추정컨대 만약 A, B 두 개의 인간 집단이 대략 50만 년 이상 고립된 채 교류 없이 세대를 지속한다면 1%가량의 유전적 차이가 나타나며 서로 간의 성적 호감도는 감소할 것입니다. 아직 두 집단 간의 교배는 가능하지만 불임 빈도가 증가하거나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생식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두 집단이 100만 년 이상 완전히 분리된 채 지낸다면 아마 2%가량의 유전적 차이가 나타나고 교배가 더 이상 불가능한 종분화 완료 단계에 진입할 것입니다. 겨우 수만 년 만에 급격하게 변화한 우리 인류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100만 년이란 세월은 인간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든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종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리적 격리입니다. 하지만 동소족 종분화의 경우 같은 지역 안에서도 서로 다른 식량 자원에 대한 상이한 적응 과정을 거치거나 혹은 배타적인 성적 선택에 의해 종분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종분화의 흥미로운 요소인 성적 선택은
집단 내 개체들이 특정한 색깔과 외형, 행동, 소리를 선호하면서 짝을 선택할 때 발생합니다. 공작새의 화려한 깃털과 엘크의 거대한 뿔처럼 성적 선택은 생존에 불리한 고추장스러운 면이 있으나 강한 수컷의 유전자가 전달되도록 돕기 때문에 자연 선택을 거스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인은 과거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와 비교했을 때 남성의 덩치가 여성보다 훨씬 커지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성적 역할 분담이 뚜렷해지면서 여성들이 사냥을 잘하는 덩치 큰 남성을 성적 선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적 선택은 가급적 서로 비슷한 유전자형을 가진 배우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으며 이를 긍정적 동류교배라고 합니다. 빅토리아 호수에 서식하는 시클리드 A종과 B종은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교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험실에서 주황색 광을 비추어서 두 종을 같은 색깔로 보이게 만들면 두 종은 짝짓기가 가능해집니다. 다문화의 대표 도시인 뉴욕에서도 비슷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끼리 주로 결혼이 이루어지듯 인간 또한 평균적으로 자신과 비슷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동류교배는 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개체군의 독특한 특성의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새로운 종 분화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버지니아 대학 생명공학과 폴 시겔 교수는 1957년부터 덩치가 큰 수탉과 암탉끼리, 덩치가 작은 수탉과 암탉끼리 인위적인 선택 교배를 반복시켰습니다. 겨우 53세대가 지나자 같은 품종의 닭이었음에도 몸 크기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 유전자 검사상 두 곳에서 돌연변이가 나타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돌연변이는 통상 100만 년 동안 2% 정도의 희박 환확률로 천천히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조건에 따라 수십 년의 단기간에도 돌연변이가 가속화될 수 있음을 실험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인간의 경우 총 30억 개의 염기쌍을 가지고 있으며 자연적인 돌연변이 발생률은 한 세대마다 평균 50개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 계산상 100만 년이 지났을 때 총 250만 개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며 이는 전체 염기쌍의 8.5%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생존에 불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돌연변이만 자연 선택되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찰스 다윈에서부터 리처드 도킨스에 이르기까지 전통적 관점에서 진화란 점진적으로 천천히 진행되는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제이 굴드는 진화란 계단처럼 긴 정체기와 급격한 변화기로 구성된다는 단속 평형설을 제시했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생존에 유리한 돌연변이가 등장하더라도 다수의 중심 개체군에 의해 강력한 희석작용과 균질화가 작동되어 돌연변이는 확산되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자연 재해와 같은 극단적인 환경 변화로 집단의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병목 효과가 발생하거나 혹은 원래 모집단으로부터 소수의 개체가 타 지역으로 이동해 새로운 집단으로 분화하는 창시자 효과가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생존에 유리한 돌연변이가 확산되고 종분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호빗으로 불리는 호모 플로렌시시스의 섬 외소증 현상을 살펴보면 한 무리의 호모 에렉투스가 태풍에 의해 우연히 고립된 작은 섬으로 떠밀려왔을 것입니다. 이들 후손들은 제한된 식량 자원에 직면했고 아무래도 덩치가 작은 개체들이 생존에 유리했을 것입니다. 덩치가 작은 소수 개체들이 살아남아 교배가 반복되었고 수십만 년 후 이들의 평균 키는 1.1m로 줄어들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또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주한 소규모 집단으로부터 빙하기 주위에 고립된 상태로 진화했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낮고 근친 교배율이 높았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의 낮은 유전적 다양성을 중요한 멸종의 원인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현생 인류 역시 가혹한 마지막 빙하기 시기 동안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병목 효과의 위기를 겪었지만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살아남았고
이후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현생 인류의 병목 효과와 창시자 효과의 명확한 증거는 비아프리카인의 낮은 유전적 다양성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6년에 발표된 유전자 다양성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인들이 유전적 다양성이 가장 높고 우리 동아시아인들이 유전적 다양성이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협소한 유전자 풀을 가진 소수의 창시자 집단이 동아시아에 정착해 수십억 명의 가장 번창한 집단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곤 당시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 원주민들의 유전자 분화 개통도를 보더라도 아프리카 대륙의 유전자 풀이 유럽과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메리카의 전체 유전자 풀을 합한 것보다 2배가량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나이지리아 국가 안에 거주하는 마다족과 하우사족의 유전적 차이는 프랑스인과 중국인의 유전적 차이보다 훨씬 더 크다는 점이 매우 놀랍습니다. 즉, 아프리카 흑인들은 다 같은 흑인이 아닌 동양인과 서양인보다 훨씬 다채로운 인종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프리카인은 유럽인과 아시아인보다 훨씬 많은 고대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유전적 변이를 가장 오래전부터 축적했던 세계 인류의 모 집단임을 시사합니다. 아프리카에는 대략 4,000개 이상의 민족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가장 인구가 많은 대표적인 민족들로 나이지리아의 하우사족, 요르바족, 이그보족, 에티오피아의 아마라족, 오로모족, 남아프리카 줄루족, 짐바브웨 쇼나족, 북아프리카의 아랍베르베르족, 소말리아 소말리족, 가나 아칸족, 케냐 마사이족, 중앙아프리카 반투족 등이 있습니다. 특히 부시맨으로 잘 알려진 남아프리카의 코이산족은 인구수는 많지 않으나 세계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가장 크며 네안데르탈 유전자가 거의 섞이지 않은 인류 초창기 원형에 가까운 부족입니다. 코이산족은 미토콘드리아 DNA 검사상 가장 오래된 L0 하플로그룹 유전자가 73%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Y 염색체 검사에서도 가장 오래된 하플로그룹 A에 속합니다. 또한 코이산족의 언어에는 숨을 들이마실 때 독특한 소리를 내는 파열형 흡착음, 클릭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릭음은 인류 초창기에 사용되다가 사라진 원시 발성법으로 추정됩니다. 코이산족은 세계 어떤 인종 그룹보다 다양한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지 혹은 단순한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부족민은 흥미롭게도 동아시아인과 매우 유사한 얼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전적 유사성의 측면에서 동아시아인은 유럽인과 비교했을 때 아프리카인과 미세하게 좀 더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 동아시아인은 오랫동안 큰 변화 없이 정착 생활을 유지했던 반면 현대 유럽인은 수차례 큰 이주의 격변을 거치면서 고대 조상의 유전자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우리 인류는 아프리카에 기원을 둔 하나의 조상을 가지고 있으며 인종과 상관없이 유전적으로 0.1%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매우 비슷한 존재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생물학자들은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이후 자연선택의 영향력은 미미해지고 인간의 유전적 변화는 거의 정지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존 호크스와 헨리아 펜딩, 그레고리 코크랑과 같은 학자들은 인류 진화의 속도가 1만 년 전 농업혁명 이후부터 과거보다 오히려 100배 이상 가속화되었다고 주장합니다. 10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과 1만 년 전 사람들 사이의 유전적 차이보다 1만 년 전 사람들과 현대인 사이의 유전적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1만 년 전 농업혁명을 기점으로 전 세계 인구수는 수백만 명에서 80억 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돌연변이 빈도수를 증가시켜 인류 진화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주지역과 새로운 식생활에 적응하면서 급속한 유전적 변화가 촉진되는 거대한 선택 압력이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존 호크스의 연구팀은
특정 단백질을 합성하는 25,000개 코딩 유전자 중 약 8%에 달하는 2,000개 유전자가 불과 1만 년 이내에 변화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래에 발생했던 대표적인 유전적 변화로는 말라리아의 저항력을 갖는 아프리카인의 HBS 유전자, 우유 유당을 소화시키는 LCT 유전자, 마른 귀지를 갖는 아시아인의 ABCC11 유전자, 고산지대의 생존을 돕는 티베트인의 EPAS 유전자, 푸른 눈동자를 갖는 OCA2번 변이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인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에이즈 저항 유전자 CCR5번과 비만을 유발하는 FTO 유전자는 겨우 수백 년밖에 되지 않은 신상 돌연변이입니다. 특히 유당 분해를 돕는 LCT 유전자처럼 인간의 문화가 유전적 진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존 호크스는 인간의 문화와 과학기술이 자연선택 그 이상의 거대한 힘으로 인류 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지역 간 교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전적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인공지능과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 생명공학의 획기적 발전들이 인류의 생물학적 진화를 어디까지 가속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너무나 아찔할 정도입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자연 선택에 의해 천천히 진행되었던 인류 진화의 양상이 어쩌면 1000년도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인류종의 탄생으로 귀결되진 않을지 상상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